코로나19는 세계의 집콕 문화에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승리 후 스위트홈, 사랑의 불시착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 성장을 이루어내자 자연스레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 그래도 유튜브의 먹방 문화로 인해 한국 음식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던 이들이 최근 한국의 이것을 유별나게 신봉하기 시작했다 하는데요. 세계인들 사이에서 마법의 가루라 불리는 이것은 바로 한국의 소스입니다. 지난 5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3천만 달러 수준에 머물던 고추장의 수출액은 2020년에는 5,093만 달러 수준으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성장으로 한화로는 5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주로 수출되는 곳은 미주 지역과 아시아, 신남방으로 지역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 널리 사랑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떡볶이나 양념치킨, 불고기, 불닭소스 등 기타 소스류의 수출 역시 전년 대비 25.8% 증가한 3억 172만 달러, 한화로 약 3,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 역대 최고 수치인데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6.5%, 중국이 17.3%, 일본이 10.3%의 수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두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케첩을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식품회사 크래프트 하인즈가 한인 스타 셰프 데이비드 장과 손을 잡고 만든 소스, 쌈 소스입니다. 흔히 우리가 삼겹살 등을 먹을 때나 찍어 먹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크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쌈장은 의외로 서양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코리안 칠리 소스라 소개되어 판매되는 이 쌈 소스는 오리지널 맛과 매콤한 맛, 스모키한 맛 등 미국 현지인들에게 특화되어 제작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뉴욕시의 홀푸드 매장을 비롯한 일부 소매점에서만 판매되는 등 다소 제한적인 유통 경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크래프트 하인즈와 손을 잡고 미국 전역의 쌈 소스를 보급하기로 나선 것입니다. 토스트 요리, 치킨 요리, 피자, 면 요리, 샐러드 등 어떤 요리에서도 만능으로 쓰이는 데다가 미국인들이 주로 먹는 정키푸드와 달리 건강한 맛을 지니고 있기에 현지에서는 헬시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한국의 소스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아마존의 칠리 시즈닝 부문에서 무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기 제품인데요. 3일 만에 완판이라는 미국 아마존 전무후무의 기록을 세운 이 마법의 가루는 바로 김치 시즈닝입니다. 시즈닝은 보통 음식의 맛이나 향을 더 좋게 해주는 양념 가루를 뜻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즈닝은 일본의 시치미, 중국의 사천 고춧가루 등이 있는데요. 미국인들이 매콤한 맛을 주로 내는 시즈닝을 주로 사용한 음식은 바로 피자입니다. 우리가 피자를 먹을 때 칠리 소스, 핫소스를 뿌려 먹듯이 매콤한 시즈닝을 뿌리면 느끼함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의 시치미나 중국의 사천 고춧가루는 미국의 식품과는 다소 상성이 맞지 않아 칠리 소스가 없을 때나 먹는 대체제 취급만 받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즈닝계의 혁명을 가져온 게임 체인저가 바로 김치 시즈닝인 것이죠. 김치는 본래 맵고 짜고 신맛을 지녔지만 이 모든 것을 조화롭고 맛있게 만든 음식입니다. 이 세 가지 맛의 균형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는 김치의 대체제가 없어 하루가 다르게 김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중국의 끊임없는 김치 공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김치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여 한국의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대한 불매운동이 디폴트로 깔려있는 일본마저 일본에서는 김치의 대체품을 찾을 수가 없기에 한국산 김치를 막대하게 수입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김치의 규모는 7,110만 달러로 한국 1년 수출액의 49.2%를 차지했습니다. 2,306만 달러의 미국, 776만 달러의 홍콩이 뒤를 이었습니다. 564만 달러의 호주, 515만 달러의 네덜란드, 106만 달러의 우루과이, 73만 달러의 아랍에미리트, 232만 달러의 카타르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세계 각지에서 한국산 김치에 대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평양의 외딴 섬나라들로 이루어진
북마리아나 군도에서도 13만 달러의 김치를 수입하여 사실상 한국의 김치가 발을 내딛지 못한 곳은 사하라 사막 한복판이나 밀림이 울창한 아마존 등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 할 정도이죠. 남극에서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 김치를 선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서울 시스터즈의 안태양 대표는 이러한 점에 착안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김치라는 식품에 대해 좀 더 나은 접근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김치도 시즈닝 형태로 나와야 한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러한 그녀의 의욕은 처음부터 큰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육식을 금하는 비건이 상당수 분포해 있는 미국의 특성상 이들 소비자까지 아우르기 위해서는 김치에 들어가는 젓갈을 제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김치에는 수많은 재료가 들어있는 만큼 그중 단 하나의 재료만 빠지더라도 맛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은 젓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야기였죠. 젓갈을 빼보니 도저히 김치라고 할 수 없는 맛이 났습니다. 그래도 안태양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논문은 다 찾아보고 한국에서 식품 영양과 관련된 유명한 교수님들은 전부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온갖 조합을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최종 단계까지 이르렀다 갈아 퍼진 샘플만 무려 24차례에 달했죠. 그리고 결국 김치 맛을 완벽하게 구현한 시즈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즉각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현재 미국인들은 김치 시즈닝을 피자에도 뿌려 먹고 밥에도 뿌려 먹고 소시지에도 뿌려 먹고 치킨 텐더에도 뿌려 먹습니다. 말 그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는 것인데요. 안태양 대표가 미국에 진출할 당시 미국에 있던 그녀의 수많은 지인들은 물론 어느 정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의 시치미 시즈닝은 못 이길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 그녀의 김치 시즈닝은 단 하루 만에 일본의 시즈닝을 제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김치 공정에 대해 반발하는 것을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중국이 남의 것을 빼앗으려 시도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김치가 겨우 중국의 얄팍한 수작으로 빼앗길 만큼 세계적인 입지가 낮은 음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계인들의 뇌리에는 김치는 곧 한국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치로 시즈닝을 만들고 김치와 특정 음식을 조합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한 음식도 대거 나오는 나라가 한국이니 누가 봐도 김치의 종주국은 한국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김치 전용 냉장고도 있죠. 이 김치 냉장고를 만든 기술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인이 얼마나 김치에 미쳐있는지를 방증합니다. 열전 재료는 전기가 흐를 때 그 양단의 온도차를 발생하거나 혹은 역으로 그 양단의 온도 차이를 부여하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신물질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열을 만들거나 식히는 큰 덩치의 제너레이터가 없어도 냉난방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 러시아의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할 때 사막에서 탱크를 배치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입니다. 사막에 탱크를 배치하면 낮에는 펄펄 끓는 반면 밤에는 한없이 추워지는 단점이 있었는데 부피를 크게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탱크 안의 온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이 금속은 현대 탱크 전술의 발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기술을 오직 더욱 맛있는 김치를 위한 냉장고를 만드는데 적용한 것입니다. 기존의 냉장고의 경우 냉매가 압축기에서 고온 고압 상태로 압축된 뒤 응축기를 거치면서 저온 고압의 상태로 변화합니다. 이후 증발기에서는 압력 감소의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때 발생하는 냉기가 냉장실과 냉동실의 온도를 낮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압축기가 워낙 큰 부피를 차지하다 보니 냉장고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형화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세계 최고의 가전회사들도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겨 아예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마침 김치만을 보관하기 위한 전용 소형 냉장고에 대한 수요가 일었고 러시아의 열전 재료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한국의 김치 냉장고가 개발된 이후 세계 곳곳에서는 한국이 김치 냉장고를 개발해낸 소형화 원리를 그대로 따라한 냉장고들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용 미니 냉장고, 호텔용 와인 냉장고 등 현대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제품들이 출시되었죠.
이렇다 보니 서양인들은 아직까지 한국을 김치에 미쳐있는 민족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이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한국의 김치를 빼앗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치를 빼앗는 것보다 중국이 여러 나라로 쪼개지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게 농담으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